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5일 금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강원도는 지역 소멸 주의 단계에 접어들었을 정도로 인구 감소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수도 늘어나고 자치 권한도 강화되는 특례시, 특례군 지정에 나서고 있는데 강원도는 인구가 모자라 면적으로 돌파구를 찾고 있습니다. 허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도에서 특례시 지정에 열의를 보이기 시작한 건 지난해부터입니다. 춘천시는 시장이 나서서 특례시를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특례시가 되면 도세종 일부를 교부받을 수 있고 각종 인허가권이 부여되면서 준광역시급 행정적 재정적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분권과 분산을 주된 국정 운영의 방향으로 여기고 있는 우리 문재인 정부의 방향과 맞지 않다고 봅니다. 지역이 갖고 있는 그 특성들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 그런데 1년이 지났어도 아직 뚜렷한 성과는 없습니다. 지방자치분권특별법에는 인구 30만 명 이상이면서 면적이 1000제곱킬로미터 이상인 경우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로 본다는 내용이 있지만 도내에는 충족하는 시군이 한 곳도 없습니다. 춘천은 면적이 되지만 인구가 모자라고 원주는 인구는 충족되는데 면적이 기준에 못 미칩니다. 최근 행정안전부가 입법 예고한 특례시 기준도 인구 50만 명 이상으로 못 박았습니다. 그래서 강원도는 도내 한 곳이라도 특례시로 지정받기 위해 기준을 인구가 아닌 면적으로 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특례시나 특례군을 좀 지정할 수 있도록 지역구 의원들하고 그 의원 발의를 통해서 좀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특례군 지정은 대략적인 기준조차 논의되지 않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에 대한 돌파구를 찾기 위해 도내 지자체 9곳이 특례군 도입에 뛰어들었지만 흐지부지됐습니다. 이미 강원도는 지역 소멸 위험 주의 단계에 들어갔고 시군별로 보면 춘천과 원주, 강릉 등 6개 시군은 소멸 위험 주의 단계, 홍천과 평창, 고성 등 12개 시군은 소멸 위험 진입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DMZ 지역 같은 경우는 국방개혁에 의해서 인구 소멸이 가속화되고 있는 부분, 전체적으로 봐서도 강원도에서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강원도가 최적이라는 그런 부분들을 강조해서 지난해 12월 154만 명이던 강원도 인구는 5개월 만에 153만 명대로 떨어졌습니다. 이미 다른 자치단체들은 지역마다 유리한 특례시 지정 법안을 추진하면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 속에 강원도가 특례 지정에 뒤늦게 힘을 보태겠다고 나섰지만 갈 길은 멀어 보입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강원도청의 이전을 놓고 지역별로 온도차를 보이는 가운데 제2청사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강릉에 환동의 본부가 있지만 50년 넘게 강원도 수산국 역할을 벗어나지 못해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인성 기자입니다. 강원도 환동의 본부는 지난 1964년 강원도 수산사무소로 출발했고 2001년 환동의 출장소를 거쳐 2012년 환동의 본부로 바뀌었습니다. 수산 업무 중심으로 자동차 등록과 여권 발급 업무가 추가됐는데 지금도 강원도 해양수산국의 역할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강원도 환동의 본부에는 본청 기준으로 기획총괄, 수산정책, 어업진흥, 해양항만의 4개 과에 9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해안 침식 사업의 경우 한 건당 수백억 원으로 규모가 커지고 해양 관광 패턴은 해수욕에서 서핑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평화의 바다 같은 남북 협력 문제와 북극 항로 개척, 크루즈 운항, 플라이 강원 출범 등 굵직한 현안 사업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시대 속에 환동의 본부의 기능은 변화를 따라가기에 버거운 실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위호진 강원도 의원은 도의회 5분 발언을 통해 도청 항공해운과를 옮겨오는 등 환동의 본부의 조직 개편을 주문했습니다. 또 지은 지 50년이 넘어 안전등급 D등급을 받은 청사 건물의 신축도 주장했습니다. 본부 기능 확대 등을 고려하여 주문진에 위치하고 있는 신사임당 교육원을 강릉 오죽헌 주변으로 통합 이전하고 그 자리에 환동의 본부를 이전 신축한다면 환동의 본부의 미래 이상과 향후 이청사 기능을 수행하는 데 적합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강원연구원도 지난 4월 강원도 균형발전과 환동의 본부의 역할이란 주제에
연구 결과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영동권 전체가 발전하면서 이것이 이제 강원도의 전체적인 성장을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이 영동권의 행정 기능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환동해 본부는 이런 지적에 공감한다며 다양한 기능 확대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이 신속하게 좀 대처할 필요가 있다. 그 측면에서 볼 때 우리 환동해 본부 기능은 사실 지금 수산이나 해양 쪽에 치우쳐 있습니다. 조직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어떻게 재편해 나갈지는 필요성 이런 거는 공감을 하기 때문에. 한편 환동해 본부의 기능이 확대되려면 강원도와 중앙정부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제2청사의 신설 또는 환동해 본부의 기능 확대 등은 뒷전으로 미룬 채 도청을 어디에 새로 짓느냐 다투는 모양새는 영동권 주민들에겐 곱게 보이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50년 넘도록 강원도 수산국의 역할에 갇혀있는 강원도 환동해 본부가 동해안의 발전을 이끌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엄중히 따져봐야 할 때입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900세대가 넘는 지역 주택조합 아파트가 내부 갈등으로 무산 위기에 처했습니다. 업무 대행사 대표가 사업 부지를 빼돌려 구속까지 됐는데 오히려 소유권을 주장하며 조합원들에게 빚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황구선 기자입니다. 자풀만 무성한 터 곳곳에 경작금지 현수막이 내걸려 있습니다. 원주의 한 지역주택조합은 5년 전부터 이곳에 998세대의 아파트 건립을 추진했지만 최근 사업이 중단됐습니다. 매각이요? 네, 매매를 해가지고 나가고 끝내는 걸로. 지난 2017년 조합 업무대행사 대표 이모 씨는 조합원 몰래 사업부지 61필지 가운데 상가부지로 쓸 수 있는 11필지를 당시 조합장 권모 씨 묵인하에 빼돌렸습니다. 사업부지가 갑자기 축소된 걸 이상하게 여긴 조합원들이 이들을 고소했고 검찰은 횡령 등의 혐의를 인정해 대표 이 씨에게 징역 4년을, 조합장 권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들의 판결 선고 직전 재판이 돌연 연기됐습니다. 조합에서 탄원서를 제출했기 때문입니다. 보석금을 내고 풀려난 이 씨와 밀접한 조합 임원 일부가 무슨 영문인지 이 씨와 합의를 보겠다고 나섰고 이 씨는 자신이 빼돌린 필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며 사업 부지에 거액의 가압류까지 걸었습니다. 돈을 조합원들한테 걷어서 다시 돌려주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도중에 몇몇 사람들이 자기네가 원하는 업체 끌어다가 사업 진행하려고 하다가 이제 또 제자리 걸음하고 비용과 시간만 낭비하고. 조합원 730여 명은 최초 분담금 300억 원은커녕 조합의 빚까지 떠안게 생겼습니다. 젊은 층도 있고 나이 먹은 층도 있는데 근근히 모아가지고 좀 저렴하게 아파트를 하나 지어볼까 해서 그게 형성이 된 건데. 조합 내부와 업무 대행사의 입속 챙기기 과열로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무산되면서 피해는 애꿎은 조합원들이 지게 됐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플라이 강원에 강원도 재정을 지원하는 조례안이 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정부 지원에서 소외된 플라이 강원 입장에서는 숨통을 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은지 기자입니다. 국제선 취항지를 늘려가다 코로나19라는 복병을 만난 플라이 강원. 국제선은 멈췄고 양양, 제주 국내선만 운항하고 있습니다. 항공기 리스료 등은 꼬박꼬박 나가지만 항공료 수입은 줄고 정부 지원에서도 신생 항공사라는 이유로 빠졌습니다. 말 그대로 간신히 버티는 상황에서 강원도의 재정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도의회 경제건설위원회는 도내 공항 모기지 항공사에 대한 지원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습니다. 천재지변 등으로 규정된 모호하고 광범위한 지원 조건을 코로나19로 특정해 한시적인 지원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플라이 강원이 회생하는 데 있어서는 강원도 차원의 지원밖에는 사실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부담의 한계라는 부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강원도민들이나 또 강원도의 어떤 출자 방법. 3차 추경에서는 지원금이 확보돼 항공사 운영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입니다. 부족분 한 260억 중에서 저희가 한 3분의 1 정도를 지원하고 나머지 3분의 2는 기업에서 투자 유치를 하는 걸로다가. 플라이
플라이강원도 하반기 사업 재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6월까지는 직원 교차 휴직과 임원 급여 반납 등을 계속하고 무제한 항공권, 선불 항공권 판매 등 유동성 확보를 위한 노력도 이어갑니다. 무제한 항공권은 범도민적인 참여로 인해 7억 원가량이 판매됐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을 주시하며 멈췄던 국제선을 먼저 재개하고 새로 확보한 베트남, 중국 노선 취항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플라이강원은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해 원래 세웠던 사업 계획대로 신규 노선 취항 준비 등을 착실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규 투자자들과의 투자 협의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 조만간 좋은 소식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의 재정 지원과 도민들의 성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빗장 걸린 정부 지원을 끌어내는 것 등이 과제로 남았습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인제를 비롯한 4개 시군의 미시령 터널 통행료를 지원하는 조례안이 강원도의회 상임위에서 계류됐습니다.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어제 속초와 인제, 고성, 양양 지역 주민에게 통행료 전액을 지원해주는 내용의 강원도 미시령 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계류시켰습니다. 기획행정위는 형평성 차원에서 도민 전체로 감면 확대가 필요해 보인다며 18개 시군의 의견 수렴을 강원도에 권고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 우려로 보합세를 보이던 강원도 주택 종합 매매 가격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5월 강원 지역 주택 종합 매매 가격은 0.06% 상승했습니다. 전국 평균 상승률 0.14%에는 못 미치지만 보합에서 벗어나는 모습입니다. 한편 강원도 미분양 아파트는 3,742세대로 춘천과 원주의 미분양 물량이 일부 해소되면서 지난해 12월 말보다 2,000세대가량이 줄었습니다. 앞으로 5년 동안 강릉 주문진항 정비 사업이 추진됩니다. 강원도 환동의 본부는 오는 2024년까지 지역 랜드마크 구축을 위한 관광 특화와 환경 개선, 항만 기반 확장 등 3개 분야 12개 사업에 307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관광 특화 시설로는 드라마 도깨비 촬영지 돌제까지 해안도로 보행 데크를 조성하고 주문진 수산시장과 동방파제를 연결하는 146m의 보도교를 건설합니다. 주문진항 정비 계획이 마무리되면 연간 방문객이 180만 명에서 250만 명으로 늘어나 경제 파급 효과도 커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삼척시는 전입 세대에 제공하는 관광지 무료 이용권 사용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 조치는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이용권을 제때 쓰지 못한 세대를 위한 것으로 사용기한 6개월을 넘겨도 오늘 11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무료 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은 해양 레일바이크와 해신당공원, 환선굴, 그리고 동굴 신비관 등입니다. 춘천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캠프페이지 토양 오염 배상을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국방부 등을 상대로 공동행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범시민대책위는 어제 춘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가 전국의 반환 미군 기지에 대한 토양 오염 재조사와 검증을 위한 국정조사에 나서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국방부와 농어촌 공사가 부실 정화에 대한 분명한 사과와 함께 완전한 오염 제거를 위한 비용도 책임져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평준화 일반고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권역별 워크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워크숍은 어제 원주 강원교육과학정보원과 오늘 강릉 강원도 교육연수원, 오는 9일에는 춘천 강원 유아교육진흥원에서 열립니다. 이번 워크숍은 교육환경 개선 추진단과 학교별 교육환경 개선 업무 담당자가 참여하며 고교 학점제 전문가 초청 특강, 우수 사례 공유, 교육환경 개선 지원 안내 순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